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울산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의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했는데 무엇보다 일자리 증가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협상에 돌입했지만 견해차가 너무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울산 12경의 하나인 선바위 주변 정비 사업이 완료돼 잔디광장과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도 17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8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은 없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중심인데다 주택시장 위주여서 지역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우선 마지막 투기지구인 이른바 서울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주택 양도세 등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 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나 취득세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의 활성화에는 좀 미흡하고 추후에 다시 어떤 대책이 다시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분양에서도 소형 공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서울 강남 3구 중심이어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보다는 근본적으로 비사업용과 사업용 구분을 없애 토지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투기도모나 인위적 부양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들어 동구와 울주군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일자리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와 울주군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구의 인구는 17만 3,334명으로 올 들어 1,162명이 늘어났습니다. 울주군은 20만 5,674명으로 994명이 늘었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울산 인구는 113만 6,464명이었지만 2월엔 484명, 3월엔 970명, 지난달 1,710명이 늘어 지난달 113만 9,628명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인구 역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3월 309명이 감소한 이후로 2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난달엔 3월보다 0.15%가 늘어 전국 최고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100여 개의 기업체 유치와 자동차 업계의 호황 등으로 근로자 신규 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데 반해 울산은 일자리를 찾는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산업도시의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핵심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회사 측과 시각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올해 임금 협상 상견례장의 모습을 나타낸 현대자동차 노사. 심야근로 폐지 등 근무 여건 개선을 내세운 노조의 요구에 회사 측은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올해 잘 단축해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노사가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소통을 해서 다 극복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 측에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은
기본급 대비 8.4% 임금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만 60세 정년 연장 등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가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벌의 사회적 책임 수행 등 3대 핵심 요구안을 내세우자 회사는 생산과 품질, 기업 이미지 개선, 차량 판매 증대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핵심 요구안에서는 타결 시점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반면 회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은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견해차가 큰 쟁점이 많아서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태광산업 폭발 화재 사고 역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광산업 탄소섬유 공장 폭발은 내연성을 높이기 위해 아크릴 섬유를 오븐에 넣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븐 네 곳에서 동시에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열이 분출되면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0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고온으로 가열된 섬유 원료가 롤러 부분에 엉키면서 열이 축적되는 열적 스트레스, 전기로 본다면 일종의 누전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태광산업 측이 오븐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위험 징후를 미리 알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동을 정지시키고 하는 그런 대응이 있다.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이 시설은 국내 최초의 탄소섬유 상업 생산시설. 한 해 국내 수요량 2,400톤 전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 체제를 갖춰 시장을 선점하려던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3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태광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시장을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빨리 앞서서 하려고. 태광산업은 특히 경쟁업체를 의식해 보안을 내세우며 경찰과 소방 간의 현장 체증까지 막았다가 본부장 61살 김모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으며 울산노동지청도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8년 2천여 개 협력사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미국 다이아몬드사로부터 6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릴십은 길이 229m, 폭 36m 크기로 해수면으로부터 최대 12km까지 시추가 가능하며 이달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4년 말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 100일장과 어린이 사생실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3일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자동차 등록대 지역개발 채권을 산 뒤 원리금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된 지역개발 채권 보유자 3,200명이며 금액으로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의 무학 울산공장 면허 취소와 관련해 지역 상공계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기업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무학이 잘 대처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소상공인 연합회 측도 사전 고지 등 별다른 행정지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6회 울산 자동차의 날을 맞아 내일 학생 모형 F1 자동차 경주 대회가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번 대회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열전을 벌입니다. 이 밖에 오는 13일까지 자동차인 건강 달리기 대회와 시민들의 자동차 회사 견학,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7일째인 오늘은 슬라롬 6.3 마지막 시합인 5회전 경기가 열립니다. 대회가 종반에 다다르면서 상금을 향한 프로 선수들의 막판 레이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주말에 열리는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겸한 RSX 경기에 참여하는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권과 국내 선수들이 속속 도착해 진화해변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12경의 하나인 선바위 주변 정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울산시는 무허가 건축물과 음식점 등에 가로막혀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았던 일대 41만 제곱미터를 매입해 6,2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잔디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479억 원을 투입해 도로와 광장, 편의시설 등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